자기 서류에 도장만 딱 찍으면 돼. 그럼 우리 인생이 로또처럼 풀리는 거야. 강성욱이 한규영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규영 씨 거기다 서명하면 병원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조응식이 병원 로비로 뛰어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규영은 두 남자 사이에서 펜을 쥔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왜 와요? 이건 내 결혼이고 내 인생이에요. 상관 말아요. 결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병원 지분 전부를 노린 사기극이었습니다. 완벽한 마스크 뒤에 감춰진 강성욱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응식은 어떻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강성욱은 한규영이 근무하는 피부과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한규영을 차에 태우자마자 그는 대뜸 결혼식 날짜부터 꺼냈습니다. 강성욱이 운전대를 톡톡 두드리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규영아, 우리 식 날짜 좀 앞당기자. 나는 하루라도 빨리 너랑 살고 싶은데 못 참겠어. 한규영은 못 이기는 척 입꼬리를 올렸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지긋지긋한 원가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난도 아버지도 언니의 반찬 가게도 전부 뒤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손해보는 삶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언니 한규림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며 사는 건 한규영에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강성욱은 창밖을 흘깃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긴데 너희 병원장이 곧 은퇴 준비한다더라. 한규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아직 극소수만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성욱이 어떻게 그걸 벌써 알고 있는지 잠깐 의아했지만 그 물음보다 먼저 다른 생각이 앞섰습니다. 강성욱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만년 페이닥터로 남을래 아니면 공동 원장 자리에 올라설래. 나는 우리 규영이가 원장님 소리 듣는 게 보고 싶은데. 한규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페이닥터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기 병원 지분을 갖는다는 말은 언제나 그녀를 흔들어 놓는 주문 같았습니다. 남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시술만 하는 삶과 자기 이름을 건 원장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의 벽이 떠올랐습니다. 한규영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말이야 좋지. 그런데 원장 승계하려면 지분 투자금이 얼만데? 나 그런 목돈 없어. 알잖아. 강성욱은 아무 걱정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그게 무슨 문제야, 규영아.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도장만 찍으면 돼. 한규영은 그 자신만만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를 골라준 것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달콤한 그림에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원장실 명패에 자기 이름이 박히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강성욱은 그런 그녀의 옆얼굴을 힐끗 보더니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칼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습니다. 강성욱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규영아, 나는 네가 그 지긋지긋한 집이랑 완전히 인연 끊고 나랑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언니도 다 잊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한규영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도 온전히 자기 편을 들어준 적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언니 한규림은 늘 희생만 하고 살았고 아버지 한석중은 사고만 치고 도망 다녔으며 어머니마저 자식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강성욱은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같았습니다. 한규영이 살짝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자기 말이 맞아. 나 이제 그 사람들 신경 안 쓸래. 자기만 있으면 돼. 강성욱은 만족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규영은 그 노을이 꼭 자기 앞날처럼 화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붉은 빛 아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로. 며칠 뒤 강성욱은 전망 좋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한규영을 불러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는 투자자가 있다고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강성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형님이 병원 쪽 투자를 오래 해온 분이야. 규영이 너라면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대준다더라. 한규영은 반색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던 투자금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규영이 들뜬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어.
나 진짜 감동이야. 강성욱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곧 부부인데. 결혼만 하면 우리 인생 로또 맞은 거나 마찬가지야. 로또라는 단어에 한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이라기보다 값비싼 포장지였고 강성욱은 그 포장지 중에서도 가장 그럴듯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이 결혼이야말로 평생 가장 크게 남는 장사라고 한규영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강성욱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강성욱이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분 계약서 초안을 내가 미리 받아왔어. 좋은 자리는 금방 빠지니까 서명은 빠를수록 좋아. 한규영은 봉투를 힐끗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안부터 서명을 재촉하는 게 조금 이르다 싶었습니다. 한규영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 아직 병원장님이랑 얘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야? 강성욱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지. 남들 준비할 때 우린 이미 도장 찍혀 있으면 얼마나 유리해. 나만 믿어, 규영아. 그 다정한 눈빛 앞에서 한규영의 망설임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강성욱이 웃으며 손을 잡으면 그녀의 계산기는 이상하게도 멈추곤 했습니다. 늘 이해타산에 밟던 그녀가 유독 이 남자 앞에서만은 셈이 흐려졌습니다. 한규영은 결국 서류 봉투를 자기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강성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리듯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성욱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영아, 신혼집은 병원 근처 새 아파트로 알아봤어. 출퇴근도 편하고 우리 살림 시작하기 딱 좋아. 한규영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한규영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나는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강성욱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잔에 와인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빨리 하자. 좋은 건 미룰 이유가 없잖아. 한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이렇게 순조로운 결혼이라니.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인생 역전의 문턱에 섰다고 확신했습니다. 잔 너머로 스치는 그의 눈빛이 유난히 서늘했지만 야경에 취한 한규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벌써 웨딩드레스와 원장실을 함께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강성욱은 요트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선착장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담소를 나누는 회원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조응식이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마스크에 훤칠한 키 어디에 서 있어도 눈에 띄는 남자였습니다. 강성욱은 조응식을 보자마자 반색하며 다가가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성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식이 형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 뵈니까 반갑네요. 조응식은 여유로운 미소를 걸치고 강성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응식이 부산 억양으로 반갑게 받았습니다. 오냐, 네 얼굴 오랜만이네. 요새 통 안 보이더만은. 바쁘나? 두 사람은 4년째 이 동호회에서 형과 동생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강성욱은 늘 조응식을 형으로 깎듯이 모셨고 조응식도 그런 강성욱을 살갑게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더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조응식의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회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강성욱이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투자 이야기를 흘리고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같이 큰 돈이 오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조응식은 슬쩍 강성욱을 떠보았습니다. 조응식이 종이컵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성욱아, 네 요새 무슨 투자한다 하는 소문이 있더라. 그게 무슨 얘기고? 형한테도 좀 풀어봐라. 강성욱은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능청스럽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형. 그냥 지인들 재테크 좀 도와주는 거죠. 형도 관심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조응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간은 은근히 좁아졌습니다. 방금 그 찰나에 스친 굳은 표정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온갖 사람을 겪어온 눈이었습니다. 화려한 런웨이를 걷던 시절부터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별별 손님을 상대하기까지
조홍식은 사람 속을 읽는데 이 꼴이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성욱이 곧 결혼한다는 상대가 한규영이라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규영은 다름 아닌 한규림의 동생이었습니다. 조홍식은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찜찜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홍식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사람 겪어온 촉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촉은 한 번도 그를 크게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파할 무렵 강성욱은 다시 조홍식에게 다가와 살갑게 웃었습니다. 강성욱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형, 다음에 제가 술 한 잔 제대로 대접할게요. 요즘 형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조홍식은 겉으로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받아주었습니다. 조홍식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참 곱다. 근데 성우가 형이 하나만 물어보자. 네 결혼할 사람이 어디 병원 의사라 했나? 순간 강성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성욱이 잠깐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내, 피부과 하는 사람이에요. 형이 그건 어떻게? 조홍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다, 그냥 궁금해서. 참한 사람 만났으면 됐다 아이가.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강성욱이 노리는 그 여자가 규림의 동생 규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홍식은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한규림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조홍식은 배달통을 내려놓고는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강성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홍식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규림씨, 저기 규영씨 결혼 상대 말입니다. 강성욱이라고 내 아는 동생인데. 한규림은 파김치를 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규림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흥식 오빠가 그 사람을 알아요? 세상 좁네 진짜. 조홍식은 요트 동호회에서 몇 년째 알고 지낸 싸이라며 요즘 그 사람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도 흘리고 다녀서 회원들이 다 수군거린다고요. 한규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한규림이 손을 멈추고 낮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거 확실한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소문이에요? 조홍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소문일 뿐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규림은 한숨을 쉬며 도리지를 쳤습니다. 한규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규영이가 얼마나 독한 앤데. 어설프게 나섰다가 오히려 나만 미친 사람 되고 잠에 싸이만 틀어져요. 동생 일이니까 오빠도 나서지 말고요. 사실 한규림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인생 로또라 여기며 들떠있는 걸 옆에서 지켜봐 왔으니까요. 어려서부터 규영은 언니를 무시하고 제 입속만 챙겼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없이 참견했다가는 그러잖아도 자기를 우습게 아는 규영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게 뻔했습니다. 조홍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규림의 말이 옳았습니다. 확실한 것 없이 나섰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착장에서 봤던 강성욱의 굳었던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조홍식은 배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규림에게 말은 안 했지만 혼자서라도 강성욱의 뒷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규영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동생이라면 곧 규림의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규림이 아파하는 일이라면 조홍식은 무엇이든 맡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9년째 변치 않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데 마침 한규림이 뒤따라 나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규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아까 그 얘기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죠? 나 괜히 마음이 안 좋네. 조홍식은 애써 표정을 풀고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조홍식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규림씨는 걱정도 팔자다. 별일 아이라니까. 내가 괜한 소리 했다 취소. 한규림은 그 말에 조금 안심한 듯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자 조홍식은 더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웃게 하려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조홍식은 오토바이 헬멧을 눌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성욱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조홍식은 요트클럽 인맥을 하나둘 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회원들에게 술을 사며 강성욱의 지난 이야기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배 회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성욱이 과거에 2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홍식이 술잔을 든 채 굳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2번에? 그 얘기 확실합니까? 잘못 들은 거 아이고에?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성욱과 헤어진 2 여자가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 문제로 파산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한 여자는 사업체를 통째로 잃었고 다른 여자는 살던 집까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조홍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다 빨아먹은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조홍식은 술집을 나와 밤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강성욱의 다정한 미소와 한규영의 얼굴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조홍식이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규영씨가 딱 그 꼴나게 생겼다 아이가. 규영은 지금 병원 지분을 손에 넣을 저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남자에게 그보다 더 탐나는 먹잇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형 동생하며 지낸 사이에 그런 얼굴이 숨어 있었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조홍식의 발걸음은 이내 무거워졌습니다. 소문과 증언은 모였지만 정작 법정에 내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이혼이야 사생활이라 할 수도 있고 상대의 파산도 우연이라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규영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가는 지난번처럼 질투에 눈먼 사람 취급이나 당할 게 뻔했습니다. 조홍식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꼭 자기 속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강성욱의 결혼이 코앞이라면 그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든 곧 실행될 터였습니다. 조홍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규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규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조홍식은 파산했다는 2 여자 중 한 명의 소식이라도 얻어볼 수 없을까 하고 요트클럽 사무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회원 명부를 뒤적이며 강성욱의 지난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조 선생님, 갑자기 강성욱 씨는 왜 찾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홍식은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조홍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다, 그냥 옛날 사진 좀 찾을 게 있어가. 신경 쓰지 마이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홍식은 명부에 적힌 강성욱의 옛 연락처와 주소를 재빨리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끝이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신락 같은 단서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규영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홍식은 수첩을 품에 넣고 사무국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발걸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는 한규영이 강성욱이 소개한 투자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온화한 표정으로 지분 양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성욱은 한규영 곁에 앉아 든든하게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한규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건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문득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분을 확보하시려면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목돈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액수를 들은 한규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페이닥터 월급을 몇 년은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규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먼저 넣어야 해요? 나 이런 건 처음이라. 순간 불안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원장 자리가 탐나도 이렇게 큰 돈을 덜컥 먼저 보내는 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던 그녀의 촉이 잠깐이지만 경고를 울렸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요구하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마음 한구석이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성욱이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성욱이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규영아, 나 못 믿어? 이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 손해보게 한 적 있어? 나만 믿으면 돼. 그 따뜻한 손과 다정한 눈빛 앞에서 한규영의 의심은 또 한 번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가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곧 부부가 될 사람인데 설마 나를 등쳐먹겠느냐고요. 한규영은 결국 마음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규영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기 믿을게.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굴 믿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강성욱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한규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류 위에 그녀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강성욱은 그 도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만족감이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투자자와 강성욱이 짧게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한규영은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강성욱은 그녀에게 인감과 등기부등본까지 슬쩍 언급했습니다. 강성욱이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규영아, 다음에 명의 변경할 때 인감이랑 등기부등본도 필요할 거야. 미리 챙겨두면 편해. 한규영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런 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때 병원 복도를 지나던 동료 간호사가 두 사람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한규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결혼과 승진, 그리고 새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강성욱은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원장이 된 자신을 그리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강성욱의 사무실 근처를 며칠째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꼬리를 잡을 만한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도 건물 모퉁이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마침 강성욱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응식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강성욱은 주위를 살피며 낯선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은근히 낮고 은밀했습니다. 강성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지분 이전 서류는 거의 다 됐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요. 조응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성욱의 말투는 평소 형이라 부르며 깍듯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에 조응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강성욱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규영이요?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결혼만 하면 병원 지분은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와요. 이번 거는 그동안 것 중에 제일 크죠. 병원 지분 그리고 규영. 그 두 단어가 또렷하게 조응식의 귀에 박혔습니다. 조응식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동안의 찜찜함이, 소문이, 증언이 이 짧은 통화 한 번으로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강성욱의 진짜 목표는 규영이 아니라 규영이 가진 병원 지분이었습니다. 결혼은 그저 지분을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얼굴 뒤에 이런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응식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내면 강성욱은 더 깊이 숨어버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성욱이 통화를 끝내며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조응식은 재빨리 몸을 완전히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성욱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조응식은 벽에 등을 붙인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규영을 이대로 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규림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응식은 골목을 빠져나오며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지분이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말은 곧 혼인 관계를 이용해 규영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삼켜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파산한 두 여자가 겪은 일이 그대로 규영에게 되풀이될 참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결혼식과 지분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규영이 손톱만큼이라도 강성욱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응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욱이니 딴 사람도 아이고 규림씨 동생을 건드렸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은 증언과 이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조응식은 담배를 발로 비벼 끄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응식은 큰맘 먹고 한규영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강성욱이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응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규영씨, 내 말 오해 말고 들으소. 그 강성욱이라는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번에 표정을 굳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배달이나 하는 이 남자가 감히 자기 결혼에 참견하는 것이 우습고 불쾌했습니다. 한규영이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결혼에 왜 끼어들어요? 조응식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응식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4년을 봤다 아이가. 요새 하는 짓이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그런다. 네 정말 그 사람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 맞나? 한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 잘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배 아파서 색안경 끼고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규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쏘아붙였습니다. 됐어요. 아저씨야말로 남 잘되는 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조응식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에 쥔 것이 소문뿐이라 더는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목소리만 높였다가는 오히려 강성욱에게 이간질한다고 몰릴 판이었습니다. 한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 버렸습니다. 조응식은 식어버린 커피를 앞에 두고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전 3회 무렵 버스에서 처음 부딪혔을 때부터 규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일속만 보고 남의 진심은 우습게 아는 아이.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응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무심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 누구도 규영이 지금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조응식은 문득 규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규영이 정말로 재산을 다 잃고 상처받는다면 그 곁에서 가장 아파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규림일 것이었습니다. 늘 동생들 뒷바라지에 제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응식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규림 씨가 또 울겠네. 그건 내가 못 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적어둔 이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강성욱의 옛 지인 파산했다는 여자들, 요트클럽 회원들. 이 중 누군가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손등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규영이 그를 아저씨라 부르며 밀어내든 말든 조응식은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한편 강성욱은 병원으로 한규영을 찾아와 명예 변경에 필요한 서류라며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강성욱이 서류 목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지분명예 정리하려면 인감이랑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 이번 주 안에 챙겨다 줄 수 있지? 한규영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장 승진이 코앞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규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 내일 바로 떼올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강성욱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볼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역시 우리 규영이가 최고야. 그가 돌아간 뒤 한규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 간호사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제 넘은 소리인 줄은 아는데요. 요즘 그분이 서류를 너무 많이 챙겨 가시는 것 같아서요. 인감의 등기부등본까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규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규영이 애써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상하긴요. 곧 결혼할 사람인데. 부부끼리 서류 좀 주고받는 게 뭐 어때서요? 간호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규영은 애써 그 찜찜함을 밀어냈습니다. 강성욱이 자기를 속일 리 없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보는 내내 간호사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감, 등기부등본, 지분. 그 단어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 밑바닥을 긁었습니다. 퇴근길 한규영은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강성욱이 흘리듯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병원장의 은퇴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 투자자는 왜 하필 계약금부터 먼저 요구했을까?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소했지만 이어붙이니 어딘가 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규영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한규영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자기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지금 흥식이 아저씨 말에 넘어가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거야.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 다 놓쳐버리면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죽어도 싫었습니다. 한규영은 병원 로고가 박힌 자기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그 명함에 원장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새겨질 날을 그렸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벅차올랐고 조금 전의 불안은 어느새 저만치 밀려났습니다. 한규영은 애써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지금 흔들리기엔 그녀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조홍식의 끈질긴 수소문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성욱과 거래했다 파산했다는 여자 중 한 명의 연락처를 어렵게 손에 넣은 것입니다. 조홍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여자는 강성욱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여자가 젖은 눈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인 척하면서요. 조홍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만큼 지금 규영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여자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저를 안심시켜 놓고는 제 사업 지분이랑 재산을 통째로 자기 명의로 돌려놨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요. 조홍식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재산과 지분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것. 강성욱이 규영에게 하려는 짓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홍식이 낮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제가 녹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이 당할 뻔한 사람이 있어서요. 꼭 막아야 됩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같은 피해자가 더 생겨선 안 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홍식은 그녀의 증언을 조심스레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여자는 지친 얼굴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상대가 완전히 믿게 만들어 놓고 재산이 자기 손에 다 넘어온 그 순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무조건 막으셔야 해요. 조홍식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규영은 이미 계약금까지 넣고 지분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조홍식이 다급히 되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쓰던 가짜 회사 이름이나 같이 다니던 사람 얘기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사소해도 좋습니다. 여자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몇 가지 이름과 정황을 조심스레 들려주었습니다. 조홍식은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강성욱의 정체를 밝힐 큰 그림이 될 것이었습니다. 조홍식은 여자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홍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람 하나 살리게 생겼습니다. 이 은혜 절대 안 잊겠습니다.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부디 그 사람만은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조홍식의 손에는 마침내 결정적인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녹취를 들이밀어도 콩깍지가 씌인 규영이 순순히 믿어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홍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맨손이 아니었습니다. 조홍식은 녹취를 들고 다시 한규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무시하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조홍식이 녹음기를 내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규영 씨 이거 한 번만 들어보소. 강성욱한테 당한 사람이 직접 한 얘기다. 네 지금 딱 그 짝 나기 직전이라니까. 한규영은 녹음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한규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왜 이래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저씨가 알아요? 조홍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눈이 멀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홍식이 답답함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내가 니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겠노. 좀 들어보라니까.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강성욱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강성욱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식이 형. 여기서 다 만나네요. 우리 규영이랑 무슨 얘기 나누세요? 그 태연한 미소 앞에서 조응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성욱은 자연스럽게 한규영의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규영은 기다렸다는 듯 강성욱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한규영이 톡 쏘듯 말했습니다. 자기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자기 험담을 하잖아. 강성욱은 조응식을 향해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했습니다. 조응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였다가는 규영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조응식은 이를 악물고 녹음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성욱이 조응식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겉으로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강성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규영이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제 곧 결혼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참견하시면 서로 불편해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조응식은 그 능글맞은 얼굴을 노려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한규영은 그런 조응식을 향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신 나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조응식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조응식은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금 규영이 자기를 믿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콩깍지가 씌인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규영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듣게 만드는 것. 강성욱의 여유로운 미소가 그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강성욱은 조응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규영이 없는 자리에서 마주한 강성욱의 얼굴은 낮에 보이던 다정한 가면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표정이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강성욱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시죠.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조응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드러낸 강성욱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조응식이 서늘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 인자 본색을 드러내네. 네 규영 씨한테 무슨 짓 하려는지 내가 다 안다. 강성욱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4년간 형이라 부르며 깍듯이 굽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성욱이 조응식에게 한 발 다가서며 나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형 대접해드렸으면 됐잖아요. 이제 형 노릇은 그만하고 조용히 빠지세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다칩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응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화려한 런웨이를 누비다 시장통으로 내려온 사람이었고 이런 겁박에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응식이 강성욱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성우가 잘 들어라. 네가 건드린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동생이다. 나는 절대로 안 빠진다. 네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다.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강성욱은 잠시 조응식을 노려보다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조응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확신을 굳혔습니다. 강성욱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규영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성욱의 그 싸늘한 얼굴을 곱씹었습니다. 4년을 형 동생하며 지냈는데 그 시간이 전부 연기였다는 사실이 새삼소름 끼쳤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규영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완벽한 신랑 연기를 해낼 것이었습니다. 조응식이 어두운 골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말로 무서운 놈이네. 웃는 낮에 저런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는 문득 지난 3회 무렵 버스에서 규영과 처음 부딪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버릇없는 동생이라 여겨 하나하나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지키려는 건 그런 사소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규영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조응식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모은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증언 녹취, 옛 주소, 이름들.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진 않았지만 윤곽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강성욱의 거짓을 파헤치려는 조응식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조응식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깊이 더 빠르게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강성욱은 뒷조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계획을 서둘렀습니다. 조응식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결혼과 지분 이전을 한꺼번에 끝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강성욱은 한규영을 만나 결혼식과 지분 이전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성욱이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규영아,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이랑 지분 이전을 같은 날 처리하자. 그럼 서류도 한 번에 정리되고 깔끔하잖아. 한규영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반색했습니다. 드디어 원장이 된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온통 들떠 있었습니다. 한규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 이제 진짜 원장 되는 거야? 자기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네. 강성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서명 날짜를 잡았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순간 강성욱의 눈빛 깊은 곳에서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날만 지나면 규영의 병원 지분은 온전히 그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한규영은 그것도 모른 채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넘기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응식은 초조함에 애가 탔습니다. 결혼식과 지분 이전이 같은 날 벌어진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응식이 다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날짜가 코앞이라니. 이걸 우째 막노. 그는 그동안 모은 증언과 녹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성욱을 감싸는 이상 어설픈 증거로는 그 콩깍지를 벗겨낼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은 반찬가게 뒷마당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흩어진 증거를 하나씩 들이미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강성욱의 실제 신원과 학력, 숨겨진 채무까지 낱낱이 모아 한꺼번에 규영 앞에 펼쳐놓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서류 뭉치라면 아무리 눈이 먼 규영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조응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방법밖에 없다. 서명하는 그날 모든 걸 까발린다. 마침 반찬을 정리하던 한규림이 그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한규림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요새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조응식은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옅게 웃어 넘겼습니다. 조응식이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다, 배달이 좀 많아가 그렇다. 규림 씨는 신경 쓰지 마소. 하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규영을 저 사기극에서 구해내겠다고. 강성욱의 정체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까발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시계바늘은 무심하게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며 강성욱의 실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성욱이라는 이름조차 그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껍데기였습니다. 요트클럽에 등록한 화려한 학력은 죄다 위조된 것이었고 여기저기 손댄 사업마다 갚지 못한 채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번의 결혼과 2번의 파산, 그 뒤로 이어진 잠적. 조응식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서류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응식이 서류를 움켜쥐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자됐다. 이 정도면 제 아무리 규영 씨라도 발뺌 못한다. 그때 반찬 가게로 배달을 다녀온 한규림이 뒷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며칠 새 부쩍 초췌해진 조응식을 발견했습니다. 한규림은 그제야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한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규영이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조응식은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알아낸 것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규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강성욱이 노린 것이 처음부터 규영의 병원 지분이었다는 대목에서 한규림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규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빠? 내가 그때 오빠 말을 흘려들었어. 규영이가 밉든 곱든 하나뿐인 내 동생인데. 조응식은 그런 한규림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응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규림 씨 탓이 아니다. 인자라도 알았으니 됐다. 우리 둘이 같이 규영 씨 설득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한규림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응식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한규림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우리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애써줘서.
조응식은 그 손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조응식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규림씨 서명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라 카더라. 그날 병원에서 지분 이전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모양이다. 우리가 그 자리를 딱 잡아야 된다. 한규림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규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오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응식은 달력을 짚으며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며칠뿐이었습니다. 조응식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규영씨가 도장 찍기 직전에 이 서류를 코앞에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야 두 눈으로 보고 정신이 번쩍 들 기다. 한규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명하는 그날 규영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원장실에는 지분 이전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규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원장이 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곁에서 강성욱이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강성욱이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뭐해? 얼른 여기 서명하면 돼. 시간 없어 빨리. 한규영은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늘 여유롭고 다정하던 강성욱이 오늘따라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규영이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규영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뭘 그렇게 서둘러? 무슨 급한 일 있어? 강성욱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서류 쪽으로 끌었습니다. 급하긴 좋은 날인데 빨리 끝내고 축하하자는 거지. 자 어서. 한규영의 마음속에서 며칠간 애써 눌러왔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감 등기부등본 계약금 그리고 지금 이 조급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응식과 한규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습니다. 조응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규영씨 잠깐만. 그 서명 잠깐만 멈추소. 한규영은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규림도 언니로서가 아닌 절박한 얼굴로 동생에게 달려왔습니다. 한규림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규영아 제발. 도장 찍기 전에 이것 좀 봐. 딱 한 번만. 강성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막아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성욱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의 경사에 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강성욱은 보안을 부르겠다며 두 사람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강성욱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사람들 부를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하지만 조응식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조응식이 강성욱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부를 테면 불러라. 나는 규영씨가 이 서류 내용 다 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안 물러난다. 한규림은 그런 조응식 뒤에서 동생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듯이 애원했습니다. 한규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할게. 딱 5분만 우리 얘기 들어줘. 그러고 나서 서명해도 늦지 않잖아. 한규영의 손에 쥔 펜이 허공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원장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한규영은 세 사람 사이에서 펜을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조응식은 강성욱을 밀치고 들어와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한규영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책상 위에 쏟아졌습니다. 조응식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규영씨 똑똑히 보소. 이 사람 학력 전부 가짜다. 사업한다는 것도 다 빚더미고. 결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2번이나 했다 아이가. 한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응식은 이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산했다는 여자의 떨리는 증언이 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재산과 지분을 통째로 가로챈 뒤 사라졌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한규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규림이 그런 동생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한규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규영아 지금 네가 하려는 게 바로 이거야.
저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 병원 지분을 노린 거라고. 한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강성욱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말해줘. 그러나 강성욱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 다정하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성욱이 마른 입술을 떼며 발뺌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저 사람들이 우릴 갈라놓으려고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그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규영은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규영은 떨리는 손으로 조응식이 내민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위조된 학력증명서, 밀린 채무 목록, 2번의 혼인신고와 이혼 기록. 어느 것 하나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규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저씨, 이거 진짜예요? 조응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응식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확인한 기다. 하나도 거짓 없다. 규영씨, 정신 차리소. 한규영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떨고 있잖아. 자기 지금 목소리가 떨리고 있잖아.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짜인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한규영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다정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계산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성욱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한규영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밀쳐내고 그녀의 손을 붙잡아 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강성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규영아,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일단 서명만 해. 서명만 하면 다 해결돼.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 그 순간 그의 소나기에 담긴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직 다급한 탐욕뿐이었습니다. 한규영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강성욱의 힘이 완력으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조응식이 성큼 다가가 강성욱의 팔을 억세게 붙잡아 떼어냈습니다. 조응식이 낮고 단호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손 놔라. 이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성욱아. 네 인자 끝났다. 강성욱은 조응식의 완력에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원장실 바닥에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한규영은 그제야 강성욱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결혼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서 자신이 병원 전체를, 인생 전부를 통째로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온전히 실감났습니다. 한규영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규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지분 이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발처럼 원장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한규영이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이딴 거 절대 안 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뭘 믿고. 강성욱은 찢어진 서류를 보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그 종이 조각들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성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성욱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규영아, 이러지 마. 우리 그동안 쌓은 게 얼만데. 저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이제 한규영의 귀에 조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규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성욱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쌓은 거? 당신이 나한테 쌓은 건 거짓말밖에 없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에 강성욱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규영은 찢어버린 서류 조각을 내려다보며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와 안도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만약 조응식과 한규림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금쯤 저 서류에는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하나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서 한규영은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조응식은 여전히 강성욱을 붙든 채 흔들리는 한규영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병원 보안 직원들이 원장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강성욱은 더 이상 다정한 신랑도 능력 있는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지에 몰린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양팔을 붙잡자 강성욱은 발버둥을 치며 한규영에게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강성욱이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게 뭐라고? 병원 지분 하나 보고 붙어 있었던 거지. 내가 널 진짜 좋아한 줄 알아? 어차피 너 같은 여자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비수처럼 한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규영은 눈물을 삼키며 끌려나가는 강성욱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도망치듯 소리 지르는 그 얼굴 어디에도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성욱이 보안 직원들에게 끌려 원장실 밖으로 사라지자 팽팽하던 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응식이 다가와 흔들리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조응식이 나직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인자 다 끝났다. 규영씨 고생했다. 잘 견뎠다. 한규영은 그 투박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늘 아저씨라 부르며 밀어내기만 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을 벼랑 끝에서 붙잡아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규림도 다가와 동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규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규영아. 언니 여기 있어. 이제 다 지나갔어. 강성욱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규영은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리라 믿었던 이 자리가 하마터면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함정이 될 뻔했습니다. 한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저씨하고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다 잃을 뻔했어. 조응식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응식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이 누굴 믿었다는 게 쟤는 아이잖나. 인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 한규림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조응식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늘 남사친이라 여겼던 사람의 진심을 그녀는 이 순간 다시금 깊이 새겼습니다. 한규영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조응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밀어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을 구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뛰어다녔다는 사실이 뒤늦게 사무쳤습니다. 세 사람은 흩어진 종이 조각 위에서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붙든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한규영은 병원 밖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응식이 캔 커피 2개를 사들고 다가와 그중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한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그동안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계속 밀어내기만 했는데 정작 나를 구해준 건 아저씨였네요. 그것은 늘 도도하고 이해타산에 밝던 한규영이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응식은 잠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특유의 능청스러운 얼굴로 씩 웃었습니다. 조응식이 부산 사투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인자라도 알았으면 됐다 아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고개까지 숙이고 그라노. 어색하구로. 한규영은 그 무뚝뚝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조응식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응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에 콩깍지도 씌고 그라는 기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째 다시 서느냐 아이가. 규영씨는 잘할 사람이다. 내가 안다. 한규영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믿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남보다 앞서야 했고 손해보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했던 그녀에게 조응식의 투박한 위로는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전에는 없던 낯선 온기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조심스레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규영은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처음으로 조응식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얼굴이었습니다. 때마침 저만 치서 한규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의 눈에도 동생과 조응식 사이에 흐르는 낯선 기류가 보였습니다. 한규림이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이제 좀 괜찮아? 한규영은 언니를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진심으로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규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응 언니. 이제 괜찮아. 정말 고마워. 그동안 언니를 치부처럼 여기고 밀어내기만 했던 자신이 새삼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을 로또처럼 여기며 값비싼 포장지만 줬던 그녀가 이제야 무엇이 진짜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거짓보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훨씬 값지다는 것을요. 세 사람 사이에 오래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인연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보셨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완벽한 얼굴로 다가온 강성욱의 정체와 그 사람을 향해 서서히 촉을 세우는 조응식을 중심에 두려 합니다. 한규영이 인생을 걸고 붙잡으려는 그 결혼이 사실은 어떤 벼랑 위에 놓여 있는지,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린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욱은 처음부터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넓고 얕은 지식, 위트 넘치는 매너까지 갖춰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인물입니다. 한규영에게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던 모습만 보면 세상에 저런 신랑감이 또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한 가지 단서가 따라붙었습니다. 완벽한 겉모습 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스러운 실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그림자를 예고한 인물은 흔치 않습니다. 그 그림자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청혼으로 한규영을 흔들어 놓은 그 무렵 강성욱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을 곁에서 지키며 반드시 살려내겠다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한규영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뒤로는 또 다른 여인의 곁을 지키는 이 이중의 얼굴이야말로 강성욱의 본질을 넌지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입과 다른 곳을 향한 마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혼이라는 가장 진실해야 할 순간조차 강성욱에게는 여러 얼굴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물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완벽함이 도리어 의심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흠을 지니기 마련인데 강성욱은 얼굴부터 지식, 매너까지 빈틈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매끄러운 표면은 그 아래 감춘 것이 그만큼 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규영이 그 매끄러움에 반해 있는 동안 정작 그 매끄러움을 수상히 여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래 사람을 겪어온 조응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감춰진 실체가 결혼과 투자를 미끼로 삼은 계획적인 사기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감형 마스크와 매끄러운 말솜씨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빈틈을 파고드는데 이보다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다정함이 무기가 되는 순간 그 다정함은 가장 잔인한 함정이 됩니다. 강성욱이 지금껏 보여준 완벽함은 어쩌면 완벽하게 설계된 접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 벗겨지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규영은 어릴 때부터 손해보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득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언니 한규림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양보나 베품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한규영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값비싼 포장지였습니다. 강성욱과의 결혼을 두고 인생 로또라 부르며 얼굴도 학벌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다며 저울질하는 그 태도 속에 이미 위태로운 빈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빈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규영은 부잣집 시댁에 기죽지 않으려고 살아있는 친어머니를 죽었다 속이고 계부 장운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우는 상견례 사기까지 감행했습니다. 원가족 전부를 치부이자 수치로 여기며 어떻게든 그 지긋지긋한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내미는 상대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 그 자체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이혼당해 쫓겨날 때도 울지 않았고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끌려가던 순간에도 오직 이 집에서 먼저 벗어날 궁리만 했던 사람이니 벗어남을 약속하는 남자 앞에서 한규영은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규영이 결혼을 저울질하며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사람됨을 아예 판단해서 지워버린 그 순간 강성욱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규영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돈과 조건만 보겠다는 태도는 그 돈과 조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든 눈 감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규영의 영리함은 이 결혼에서만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로또 심리가 강성욱에게 가장 좋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규영은 잘나가는 피부과 페이닥터입니다. 남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처지를 벗어나 자기 이름을 건 원장이 되고 싶은 욕망은 강성욱이 파고들기에 더없이 좋은 약점입니다. 병원 지분을 손에 넣게 해주겠다는 말 한마디면 늘 이해타산에 밟던 한규영의 계산기마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득 앞에서 눈이 밝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이득 앞에서는 오히려 눈이 멀기 쉽습니다. 한규영이 인생 로또라 믿는 그 결혼이 실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조응식입니다. 뜻밖에도 이 두 사람은 4년 전 요트 동호회에서 형과 동생으로 인연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강성욱은 조응식을 형으로 깍듯이 모셨고 조응식은 그런 강성욱을 살갑게 챙겨왔습니다. 학렬로 보면 조응식이 손이 형이고 강성욱이 그를 따르는 동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더없이 화기애애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연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성욱이 결혼하려는 상대가 하필 한규영, 곧 조응식이 오래 지켜온 한규림의 동생이라는 점입니다. 남사친이라는 이름으로 규림 곁을 지켜온 조응식에게 규림의 가족은 곧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욱과의 오랜 친분과 규림을 향한 마음이 한 지점에서 얽히는 순간 조응식은 이 관계를 그저 편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됩니다. 동생으로 아끼던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의 동생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조응식에게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연이 더 겹칩니다. 강성욱이 오래도록 형으로 모시고 싶다며 마련한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조응식이었고 그 자리에서 조응식은 한규영을 보고 아는 사람과 똑 닮았다며 갸웃거렸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얽혀있던 인연들이 한자리에서 부딪힌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이 겹칠 때 이야기는 대개 그 우연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조응식이 강성욱과 한규영의 관계를 알아채는 순간 그 오랜 형 동생의 정은 순식간에 경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조응식은 오랜 세월 온갖 사람을 겪어온 눈을 가진 인물입니다. 화려한 런웨이를 걷던 시절부터 시장통 반찬가게에서 별별 손님을 상대하기까지 사람 속을 읽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한때 화려한 삶을 누리다 어머니 박수남의 반찬가게 일을 도우며 낮은 자리로 내려온 그 이력은 사람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응식이 동생으로 여겨온 강성욱의 웃는 얼굴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성욱이 만나는 사람마다 투자 이야기를 흘리고 다닌다는 소문, 결혼 상대가 규림의 동생이라는 우연, 이 조각들이 조응식의 촉을 자극할 것입니다. 4년을 형 동생으로 지낸 정이 오히려 그 가면을 벗기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응식과 한규영 사이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버스 자리를 두고 버린 실랑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조응식의 참견에 한규영이 앙칼지게 대꾸하면서 조응식은 이 버릇 없는 아가씨를 하나하나 길들여 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소한 예의 범절을 두고 벌인 티격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응식은 한규영이 감춰온 약점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 속이고 계부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운 상견례의 거짓말, 그 어지러운 집안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규영이 강성욱의 옷에 일부러 와인을 쏟아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이 조응식은 앞으로 행실 똑바로 하라며 우위를 못 박았습니다. 칼자루는 자신이 쥐었다는 그 태도 앞에서 한규영은 하필 언니의 남사친에게 가장 아픈 약점을 잡힌 셈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겠다며 초면인 척 굴었지만 그 어색한 연기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얽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규영에게 이 상황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 반찬 가게에서 배달이나 하는 남자에게 약점을 잡혔으니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언니의 곁 사람이라는 점이 한규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곤혹스러운 관계야말로 위기의 순간 한규영을 붙잡아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칼자루가 한규영을 강성욱에게서 떼어내는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응식은 한규영이 아무리 자신을 아저씨라 부르며 밀어내도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생을 두고 볼 사람이 아닙니다. 조응식은 원래 말괄량이 같은 한규영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려 들던 사람입니다. 그 참견이 이제는 훨씬 큰 무게를 지니게 되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잔소리로 시작한 관계가 이제는 목숨 같은 재산과 인생을 지켜주는 관계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며 부딪히던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뜻밖의 편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래 깔아온 밑그림입니다. 서로를 향한 날 선 감정이 어느 순간 서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규영의 위태로움은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규영은 원가족 모두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한석중을 상견례 자리에서 죽은 사람 취급했고 17년 만에 손을 내민 친어머니 고윤희 앞에서도 끝내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을 내밀면서도 따뜻한 포옹 한 번 건네지 못하는 어머니와 그 서운함을 쏟아내면서도 결국 재혼 가정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성급기 사이에서 한규영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언니 한규린과의 사이도 애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규영은 늘 언니를 무시하고 제 입속만 챙겼지만 한규림은 그런 동생마저 끝내 내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값비싼 옷을 얼룩지게 한 일로 쌍둥이 동생의 머리채를 잡던 한규영을 향해 나가라며 독한 말을 퍼부었으면서도 한규림의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뿐인 동생을 향한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규림은 어릴 적부터 대학 진학까지 포기한 채 동생들을 뒷바라지해 온 사람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쌓여 동생을 향한 마음은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채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규영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한 그 가족이야말로 실은 한규영을 끝까지 놓지 않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강성욱은 재산이 필요할 때 다가와 재산이 사라지면 떠날 사람이지만 한규림은 한규영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곁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대비가 선명할수록 한규영이 진짜와 가짜를 뒤늦게 구별하게 될 때의 아픔도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규영이 사기의 벼랑 끝에 몰릴 때 결국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원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며 밀어냈던 언니와 언니의 남사친 조응식이야말로 한규영을 진짜로 구해낼 사람들입니다. 강성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남자라면 한규림은 아무 데가 없이 동생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한규영이 그 차이를 뒤늦게 깨닫는 순간 그동안 칩으로 여겼던 가족이 사실은 마지막 안전망이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자리가 알고 보면 가장 든든한 자리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큰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규린과 김무진 사이에서도 오래 감춰졌던 사실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거짓말이 쌍둥이 동생들의 입을 통해 깨졌고 한결이 홀로 키워온 아이라는 진실이 김무진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윤진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꼭 닮은 두 사람을 보고 핏줄을 직감했고 그 이야기는 무진의 존재조차 부정하던 홍옥선에게까지 번져갔습니다. 한규영을 둘러싼 강성욱의 거짓도 이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꾸며낸 얼굴일수록
그 뒤에 감춘 것이 드러날 때의 충격은 더 큽니다. 조응식이 하나씩 맞춰가는 조각들, 강성욱을 향한 오래된 소문,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어른거리던 또 다른 여인의 그림자까지, 이 단서들은 결국 하나의 그림으로 모일 것입니다. 진실은 한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덮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 비밀들은 늘 뜻밖의 사람 입을 통해 뜻밖의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인물마다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한규림의 비밀은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쌍둥이 동생들의 입에서 터졌고, 강성욱의 거짓은 규림을 지키려는 조응식의 손끝에서 벗겨질 참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감춰진 진실을 끝내 끌어내는 힘입니다. 거짓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강성욱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이 규영과 조응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늘 상처가 따르지만 그 상처를 함께 견디며 새 인연이 싹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버스에서 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던 두 사람이었지만 위기를 함께 겪고 나면 그 다툼은 서로를 향한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강성욱이라는 거짓이 두 사람을 엮은 매개였다면 그 거짓이 무너진 뒤에는 두 사람만의 진짜 인연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던 두 사람이 진실 앞에서 손을 잡고 등을 돌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강성욱이라는 완벽한 가면과 그 뒤에 숨은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향해 촉을 세우는 조응식을 중심으로 짚어보았습니다. 한규영이 인생 로또라 믿는 결혼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워하며 부딪히던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뜻밖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밀어내던 언니와 그 곁 사람이 도리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이 뒤바뀜이야말로 오래 지켜볼 대목입니다. 감춰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뒤집히고 다시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를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가장 눈여겨볼 점은 강성욱의 다정함이 곧 함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응식이 쥔 칼자루가 한규영을 구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워하던 두 사람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손을 잡게 될지, 그리고 강성욱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벗겨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찬찬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